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끝끝내 옥누는 입니다. 옥누는 보석 같은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울타리의 줄장면은 더욱 붉게 피어나고 있고, 비가 그친 하늘의 햇살은 눈이 부시고 따갑습니다. 여름의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열대를 닮아가는 기후로 산과 들은 건강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달진 시인의 6월이라는 시를 보면 한 해를 열심히 준비하는 자연의 모습이 그림으로 보입니다. 김달진 시인의 6월입니다. 고요한 이웃집에 하얗게 빛나는 빈뜰 우에 작은 벚나무 그늘 아래 외로남탁 한 마리 백화와 함께 조울고 있는 것, 판자 너머로 가만히 엿보인다. 빨간 촉규화, 낮에 지친 울타리에 빨래 두세 조각 시름없이 널어두고 시름없이 서 있다가 그저 호젓이 도로 들어가는 젊은 씨앗이 있다. 깊은 숲속에서 나오니 6월 햇빛이 밝다. 열무꽃밭 한 귀에 눈부시며 섰다가 열무꽃과 함께 흔들리우다. 김달진 시인은 진해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시인의 시비가 있다고 하는데, 시비에는 시인의 시 열무꽃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6월이라는 시에서는 풍경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암탉, 빨간 촉규화, 접시꽃이죠. 빨래나는 아가씨, 그리고 마지막에 열무꽃이 나옵니다. 6월이 되면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어주는 열무, 때가 지나면 피는 열무꽃을 나열하면서 6월의 그림을 시로 그렸습니다. 정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6월은 여름이 시작되면서 계절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강한 햇살, 짙은 그늘, 땀과 목마름, 깊어가는 샘물의 강렬한 시원함 등이 그것입니다. 더 크고 깊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분들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66번째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 현충원을 찾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매년 그곳에 서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갈수록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동작동의 색깔은 거의 흰색이었습니다. 젊은 아들과 남편을 나라에 바치고 흰머리에 낭자하고 흰옷 입고 오신 우리의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이에 영원히 붙잡고 있는 비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하루를 위해서 어머니와 아내들은 1년을 기다려 그곳에 계신 영령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초여름의 따가운 햇살 속에서 땀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1년 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아들과 혹은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비석을 쓰다듬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잔디는 관리소의 정성스러운 관리와 함께 머리 하얀 늙으신 어머니의 보석 같은 눈물, 다시 말씀드려서 옥누로 인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들이 흘리신 옥누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끝끝내 하지 못한 한의 표출입니다. 그러다 시간도 흐르고 눈물도 메마르고 해는 서쪽으로 가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김현성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물,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네, 광주 출생인 김현성 시인은 1930년대 중반 동아일보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단에 데뷔를 하였고, 시인의 시는 기독교적인 경건성의 뿌리를 두고 인간 조제, 운명과 내면 세계를 주로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시인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썼다고 그러죠. 흠도 티도 가지 않은 절대 순수인 눈물, 절대 가치인 눈물을 후에 부활하는 은총의 섭리의 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작동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어린 자식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 있어 그곳에는 차마 마음조차 함부로 갖지 못할 기운이 묘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동작동에서 슬픔에 겨워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을 보고 마음속에서 위로를 드리려고 지은 졸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동작동에서 우리 모두 6월로 가자. 부서져 내린 화풍이 KTX처럼 달려서 6월로 왔다. 어미의 달력은 1년 내내 6월. 그대 떠난 지 수십 년. 어미의 마음은 해질녘 동구박. 젊은 어미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하얀 치마 저고리. 이제는 성에 차지 않아 흰구름 머리에 이고 있다. 전생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의미였는가. 사랑 땜으로 치자면 이제 막 젖된 애기. 손바닥 발바닥 흙냄새 모르는 철부지. 살냄새 비린내 눈물겨운 살부티. 그런 그대가 두 눈을 부릅뜨고 땅을 지키고 하늘을 받들었구나. 6월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를 알았다. 그대 엎드린 푸른 옷 위로 잔디는 평화롭게 피어나고 그대 나눈 빗줄로 뿌리는 생명을 이어가는구나. 6월이 더욱 푸르러지는 이유를 알았다. 그대 뿌린 눈물 위로 할미꽃 제비꽃은 보기 좋게 앉아있고 강물은 길을 얻었구나. 6월에 강이 깊어지는 이유를 알았다. 그대 남긴 휘파람 배워 호리필이는 한 가지 화음밖에 모른다. 6월이 돼서야 호리가 노래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대 간직한 핏빛 보급품이 비둘기되어 창공을 헤집다 도시의 처마 밑까지 스민다. 언제나 한 곳을 머무는 시선이 선체로 비석이 되어 6월을 지킨다. 그대는 정령 효자다. 세월을 내치고 같은 젊음으로 어미를 기다리고 가족을 모으고 인생을 가르쳐주는구나. 그대는 다 죽어도 또다시 오늘 많은 것을 받는 우리는 그대에게 어떤 의미인가. 6월은 우리의 인생을 부른다. 6월은 산자와 죽은 자를 만나게 한다. 6월은 어미의 얼굴에서 한을 씻어준다. 6월은 용서와 평화와 자유의 노래를 들려준다. 6월은 어미를 부른다. 세월을 타고서 어미가 그대에게 가노라. 가서 살냄새를 눈이 짓무르도록 맡으리라. 밤을 내쫓고 새벽을 물리치면서 그리움을 울리라. 하늘과 땅과 어미 가슴에 6월이 흐르고 있다. 저기 손끝이 닿는 곳에 저기 선체로 어미를 부르는 6월이 있다. 우리 모두 6월로 가자. 네, 시가 좀 길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안쓰러운 장면들이 많았던 지난 세월 현충일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하루 종일 뜨거운 비석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들. 해가 져도 일어설 줄 모르고 시간도 잊고 자신도 잊은 추모객들의 모습.
그러다가 정처 없어 떠나는 사람처럼 기운 없이 추모비를 떠나는 모습 등 그러한 어머니들도 이제 바람을 타고 훨훨 다 날아가시고 따가운 햇볕만이 비석을 지키고 묘역은 점차 바람만 스쳐가는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오지 않는 묘역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혹시 엷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와 평화 속에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삶은 위대한 장군이었던 메가더의 리더십과 낯선 나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 흘린 희생 등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 공군 러셀 블레이즈 군목의 유무차 공수작전으로 1000여 명의 전쟁 고아들을 C-54 수송기 16대를 확보해서 제주도로 긴급하게 피신시킨 이야기, 미 10군단장인 에드워드 알몬드 장관과 인연을 맺은 의사 출신 통역 현학봉 박사가 함흥에서 피난민 10만 명을 피신시킨 일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1950년 12월에 후퇴하는 미군은 장비와 군인들을 철수시키기에도 부족한 배였는데 철수하는 군수물자 사이에 피난민을 태우고 그것도 부족해 군장비 수송을 아예 포기하고 피난민 9만 8천 명을 철수시켰다고 그러죠. 만약에 현학봉 박사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현학봉 박사가 알몬드 장군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에 밀려 어머니들도 묘역에서 보이지 않고 편리한 세상에 밀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전쟁에 대한 생각이 엷어지지 않도록 추모의 장소 방문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라 불리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시를 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구상 시인은 전쟁에 빚은 비극적 현실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초토의 시 2를 썼고 초토의 시 8에서는 분단에 대한 통한과 통일에 대한 염원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박봉우 시인은 나비와 철조망에서 분단의 아픔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갈망을, 휴전선이라는 시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적대적 비판과 통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조지훈님은 대구에서 가까운 다부원 전투 현장을 목격을 하고 전쟁의 참혹함과 무의미함을 주제로 다부원에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가신님들에 대한 추모로 경건함으로 보내는 이때 짧은 시간 안에 시를 모두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가신님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받으면서 이 시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슬픔은 기억하되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신을 가다듬고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6번째 이야기, 끝끝내 어머니 보석 같은 옥루는 아들의 마음으로 부르며 차가운 추모비와 함께 있습니다. 조지훈님은 민들레꽃이라는 시에서 가시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님의 민들레꽃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들레꽃, 까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아, 얼마나 한 위로이랴.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아, 얼마나 한 위로이랴.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이 시는 지천에 널린 민들레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애틋한 그리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민들레꽃을 통해서 먼 곳에 있는 님을 느끼는 시인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끝끝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한스런 가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님들이 가슴에 있음을 인정하고 위로받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